당장 사지 못할 물건을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듯 이력서를 넣을 회사들을 골라 담습니다. 회사들이 약속하는 미래가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동안 길게 쌓아 올려진 회사의 이름들은 어느새 벽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타인들은 내게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라고, 안정을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바람을 버리라고 어른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른스러운 척하는 아이처럼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버릴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바람, 미래, 안정 중에서 내가 타협할 만큼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늘을 유예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오늘을 유예할 권리, 그뿐이란 걸.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잔해를 걷어내는 이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어른스러워질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근엄한 얼굴로 현실과 타협하라고 무덤덤하게 말하는 어른이 되기 싫은 것은 여전히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아직 어른스러워지지 못한 우리의 구직, 이직 이야기.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DJ 사쇼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5회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님. 네, 포커페이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구직과 이직을 준비 중인 조합원분들이 꽤 주변에 많이 보여요. 혹시 포커페이스님도 이직을 준비 중이신가요? 아마도 어머어머. 네, 아마도. 네. 아, 혹시 뭐 일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쉬고 싶어요. 아, 쉼이라는 영역에서. 네. 네. 그렇죠. 모두의 어떤 인류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그 건물주라고 하는 것도 그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쉼을 사실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저도 요즘 좀 쉼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예, 쉬고 싶으세요? 쉼표라고 하는 것. 예. 또 쉼표가 있어야 이어서 또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네, 몇 가지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 전해드리고 구직과 이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하실게요. 네,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가 지금 방송 중이죠. 예. 다음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도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청년유니온 스토리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청년들의 노력을 이야기할 때 노동 말고 노조로 변화를 만들어낸 청년유니온의 경험들을 나누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유니온 스토리 펀딩,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많은 관심과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년유니온 본부 및 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근데 조합원 아니시면 투표권 없지 않나요? 네, 그 10월부터 1월까지 네.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에 한해서 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선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많네요. 네, 스토리 펀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청년유니온 다가오는 5기 선거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또 노가리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이슈 노가리. 네, 이슈 노가리. 구직, 이직, 뽀개기 시간입니다. 구직엔 이직 뽀개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뽀봄님 또 모시고요. 오늘 새롭게 함께 해주시는 분 또 모셨습니다. 루돌프 조합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루돌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뽀봄님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났네요. 그러네요. 14회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 유치원 이야기들. 예. 혹시 본인 푸푸가 반응이 뜨거웠던 거 아닌가? 네. 우리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언뜻 듣기에 참 굉장히 귀여운 어감인데, 예. 뽀mom님은 지난주에 많이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돌프님, 예. 돌프님은 어떻게 우리 청년유니온에 가입하게 되셨을까요? 루돌프님 아니에요? 왜 성 빼먹으세요? 루돌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누돌프님, 예. 제가 리을 발음이 좀, 예, 안 돼서. 왜 루돌프로 하셨는지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 아까 전에 닉네임 정하라고 했는데 추워가지고 코가 빨갛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루돌프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좀 많이 코가 빨가세요? 추워서 그랬다잖아요. 추워서. 평소에도 그러면 뭐 추우면은 주종뱅이야 뭐야. 계속 빨라. 뭐야? 네. 아니 어릴 적에 제 친구 중에 이제 저기 딸기 코가 별명인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그런 네. 별명이 딸기코였겠죠. 루돌프가 아니고. 스트로베리. 당황해서 소개를 못 하시잖아요. 아, 예, 이어서. 저는 루돌프입니다. 네, 구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막 성수기가 지나셨죠. 네? 크리스마스. 아 루돌프라서. 예. 한참 바쁘셨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챙겨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 돌프님 함께 해주시는데, 예. 루돌프라고 자꾸 성 빼먹지 마요. 예, 루돌프님. 루돌프. 예.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예, 새해 맞이해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저는 취업 준비 중이어가지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우리 뽀봄님도 저는- 이직 준비하시면서. 네, 이직 준비하는데 8월에 그만두고 9월 달부터 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아, 신청을 해서 그게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단계는 뭐 상담을 하는 과정, 뭐 2단계는 수업을 듣는 교육을 받는 과정, 3단계는 이제 실제 교육을 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이만큼의 기술 능력을 개발을 했으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서 이제 들어가겠다 하는 구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단계까지 마치고 3단계를 저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계획서를 써야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저는 이제 구직 수당을 주더라고요. 30만 원. 아 30만 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취업 구직 성공 수당. 패키지, 구직 수당.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 30만 원만 가지고 생활이 되진 않으시죠? 그쵸, 안 되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노동을 할 수는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되게 뭐 주휴수당도 못 받고 뭐도 못 받고 하니까 실제로 받는 돈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는 그래도 좀 나은 거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거나 이런 건 당장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안 그런 분들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루돌프님은 이제 구직 하시는 거고 이직 준비하시고, 루돌프님은 그 학교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그럼? 저는 건설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을 살릴 게 아니어가지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다른 과도 전과를 하신 거예요? 전과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냥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혼자서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교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뽀봄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일하실 때 전공하고 관련이 있으셨던가요? 네, 뭐 영어 학원에서 일한 거니까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아, 영어 영문. 네, 그런 거는 전공을 살리긴 했죠.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또. 그것 때문에 5개월 동안 텟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이제 영어 교육 관련 자격증을 주는? 그게 좀 비싸긴 했죠. 자비로 들었고. 아 취선패 2단계 때 그걸 한 게 아니고. 아, 그거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졸업하자마자. 아
치성배 2단계 때는 뭐 들으셨어요? 그때는 전혀 전공이랑 상관없는 디자인을 들었어요. 시각 디자인 편집 쪽으로 디자인. 취업하려고? 아니요, 그냥 원래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려다고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지 실질적으로 뭐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걸로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배워보면 좋겠다 해서 들었어요. 아, 내 아이디어를 실제 시각화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거 100% 잡인가? 국비? 100% 지원 나오나요? 아니요, 학원비? 아니요. 그러면? 80%인가? 70%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20 몇만 원 정도 제 돈을 내고 만약에 제가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수업을 들어서 이제 취직을 됐다는 걸 인정을 받아서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디자이너로 하려고 들은 건 아니어가지고 받지 못해요. 자비로 넣었던 거를 네네네. 나중에 환급 받을 때는 네, 돌려받지는 오.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좋았던 건 이제 훈련 수당이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단위로 돈을 주거든요. 막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뭐 어느 다 이제 기간별로 다르긴 한데 또 일정 돈을 주니까 용돈처럼 생각하고 그냥 차비죠, 뭐 차비. 교통비는 또 따로 줘요. 네. 교통비도 나오고 훈련 수당도 나오고. 네, 근데 좀 그게 좀 복잡해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교통비 좀 늦게 나오고 훈련 수당은 뭐 단위 기간이라 해서 한 달씩 이렇게 끊어서 그만큼 이제 출석률에 맞춰서 뭐 요즘 얼마를 출석 주고. 체크를 어떻게 해요? 학원마다 다른 건가? 다른 데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은 그 지문이랑 QR 코드랑 카드 내일 배움 카드 세 가지를 다. 아니 세 가지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과정마다 뭐 다르겠죠? 어디는 지문을 하고 어디는 QR을 하고 저는 카드로 찍었어요. 시각 디자인 학원. 네. 비지원 100%도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류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NCS 뭐 자격증인가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 뭐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진짜 100% 국비 지원을 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기 학원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네, 길더라고요. 5개월. 거의 뭐 5, 6개월 하더라고요. 과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진짜 딱 그 기간 동안은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약간 기술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예 그냥 단기 속성으로다가. 네네. 루돌프님도 학원 다니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혼자 하는데 작년에는 1년 정도 학원 다녔었어요. 재작년. 네. 그때 다녔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학원을 좀 더 다니기보다는 혼자서 정리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네, 혼자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건설을 전공하시고 새롭게 익히는 학원 다니신 것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배웠었어요. 프로그래밍 직접 하시고. 네. 실제 이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앱을? 네. 어플 여러 개 만들고,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했던 게 그냥 그 안드로이드 앱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한 서버도 그냥 다 혼자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빡세게 1년을 다녀서 배웠고, 네, 그걸로 혼자 하고 있어요. 한참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러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앱 개발을. 어떠세요? 앱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관심이 없던 건 아닌데 저런 건 누군가는 하는 일이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되게 어떤 환경 단체에서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탐사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장비도 그렇고 좀 되게 반복적인 작업을 되게 불편하게 막 2달 정도 막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었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만들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슬럼프를 엄청 오래 겪었어요. 학원을 그만둔 것도 좀 못 견뎌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만두고 또 거의 진짜 한 1년 동안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냥 켜놓긴 했는데 켜놓고서 시간은 가는데 뭔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뭘 만들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다시 취업을 할 정도로 다시 좀 옛날처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감각을 되살리고 싶다. 좀 그런 게 커요. 그렇게 잘 하고 싶은데 지금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 분야로 지금 취업 준비는 혼자 그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쪽 분야로? 네, 하고 있고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없는데 야근이 없는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앱 개발하면은 스타트업이 사실 많잖아요. 좀 많죠. 스타트업이 많죠. 근데 사실 스타트업의 어떤 노동 환경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 야근도 녹록치 않은 많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뉴스 같은 거 접하시면 어떠세요? 스타트업계 박봉이다. 임금도 잘 안 챙겨준다. 혹은 야근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접하면은 그냥 그런 거겠죠. 저런 데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저런 데 가고 싶지 않다. 저런 데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회사를 거르는 기준이 되겠네요. 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회사들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요즘에 모집 그 어플 통해 가지고 그냥 채용 공고 같은 거 보고 있는데 되게 스타트업일수록 개인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년 정도의 경력은 거의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걸 경험도 요구하고 능력도 요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스타트업에 들어가려면 내가 해본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신입한테 업무를 좀 충분히 가르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당장 개발해서 띄워야 되고. 네네, 그런 것 회사는 같아요. 스타트업인데 사람은 경력직을 뽑는. 맞아. 마케팅 분야는 좀 어떠세요? 찾아보시면. 저도 근데 약간 사회적 기업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런 데가 거의 다 스타트업이잖아요.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나온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요, 처지가. 이미 블로그 마케팅 잘한 사람,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달라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 경력 있는 사람 많이 뽑고 있고 근데 또 이해는 가죠. 당연히 여기 대기업 아니니까 신입을 이제 따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나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해는 가는데 되게 그럴 거면 왜 약간 신입을 왜 써놓은 거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인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인턴도 많이 뽑아요? 인건비 때문에 뽑는 것 같아요. 마케팅 쪽으로? 네. 근데 그게 정규직 보장을 하는 건 아니죠. 써있기는 몇 개월 지나면 정규직 전환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사실 인턴도 근데 다 보더라고요, 경력을. 그렇다 보니까 확인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나를 그냥 내가 진짜 이만큼의 경력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라는 걸 확인하는 기간인 것 같고 아니면 좀 인건비를 어떻게라도 조금 줄여보려는 기간인 것 같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기간인지 그 기간이. 누돌프님 같은 경우는 입사 전에 그런 시험도 보는 데가 있어요? 실제 이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가?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데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도 있어요. 실기처럼.
면접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간 곳은 코딩 테스트를 그냥 면접이 곧 코딩 테스트였던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공이 정보통신학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저런 면접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의 면접 이런 걸 생각하는데 첫 직장은 그럼 전공 관련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전혀 상관없이 갔죠. 어. 저는 학자금 대출 갚느냐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됐을 때 그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중소기업 쪽으로 IT 계열 쪽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그때는 면접을 하도 못 봤어요. 다 서류 탈락. 왜요? 저도 알고 싶어요. 왜 난 면접을 왜 못 봤을까? 왜 나는? 뭐 이런. 맞아. 아니 그 인턴까지 알아본다고 하시긴 했는데 네네네. 그럼 각자가 원하는 뭐 근로 기준, 채용 기준 채용 기준?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원하시는 근로 조건 같은 거 원하시는 게 있거나. 저도 저녁에 있는 삶, 야근 웬만하면 잘 안 하는 곳 아니면 진짜 뭐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봉은 임금. 임금은 근데 저는 사실 법만 지키면 그렇게 최저 임금만 주면 소박하다. 저 정말 소박하게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잘 하면은 오르겠거니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만큼 기회가 좀 저한테는 더 절박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 네, 실제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신입을 너무 안 뽑거나 경력 같은 신입을 뽑으니까 그게 사실 저한테 더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뭐 해봐야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다른 길을 또 모색하고 하는 건데 그거조차 안 주어지니까 저한테 돈은 진짜 법만 안 어기면 되는 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월급으로 생활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근데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 야근이 거의 없었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뭐 진짜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뭐 하는 거나 아니면 행사 전에 나 혼자 뭘 못 해가지고 뭐 좀 하고 가는 거나 그게 막 많지 않았어요. 여도프님은 어떠세요? 회사 기준 저는 좀 저도 그냥 야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좀 이런 청년 유니언 활동도 그렇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좀 야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속을 잡기도 힘들고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활동도 잘하고 네,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야근이 없는 곳 네. 두 분 다 독립된 생활을 꾸려보신 적은 없는 거죠? 잠깐 대학생 때 이제 나가 산 적은 있었는데 네, 딱히 없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독립된 생활을 또 꾸려가다 보면 기준 같은 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좀 내가 저축도 좀 할 수 있고 월세도 좀 내고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좀 그려지는 게 좀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요? 그래도 최소한 200은 돼야 한 달에. 예. 오. 최소 진짜 최소. 예. 그래야 뭐 계절마다 그래도 5단불씩 사 입고. 계절마다. 아니 제가 옷을 사서 입은 지가 뭐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안 사 입고 못 사. 알고 보면 다 명품인 거 아니야? 엄청 비싸가지고 오래오래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겠네요. 아닌 걸로. 그냥 사람이 명품인 걸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명히 각자 그리시는 생활이 있을 건데 아마 실제 그건 나와서 생활해 보시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사실 생각한 독립을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보기도 봤는데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뭐 청년 주택을 받던지 뭐 맞아, 그런 맞아. 기준이 맞아. 있잖아요. 뭐
저는 어쨌든 해당 기준이 없고 또 서울에 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굳이 나가 사냐고. 네 집을 사야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왜 월세를 내고 사냐 막 약간 그걸 되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는 또 나가는 돈이죠. 네, 맞아요. 쌓이는 돈도 아니고 전세처럼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전세 금액을 못 모았단 말이에요. 목돈이죠, 엄청 큰 돈. 2년 동안 하면서 그만큼 또 못 모으고 이러니까 아 정말 워킹 푸어 주택 문제와 막 이런 게 진짜 같이 가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구직이나 이직 과정 거치시고 계신데 어려운 점이나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지원되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원래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약간 뭐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현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네, 마케팅 뭐 일하는 사람들, 마케터들 와서 우리는 현직에서 이런 걸 썼다 하면서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게 뭐 세 달에 39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130만 원? 그러게. 근데 그게 심지어 할인된 금액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그게 주 4일 나가는 거였나 그랬는데 하루 종일 있는 거긴 했는데도 너무 이게 이러면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잖아요. 예. 뭐 제가 학자금 대출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나마 이제 일을 해서 모아둔 저축한 돈이 있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내버리면은 좀 약간 되게 막 엄청 쪼달리는 거죠. 생활비가 어쨌든 계속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그거 다 듣는다고 해서 사실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맞아요. 100% 보장되는 건 아니고 좀 나을 되게 수 있어요. 궁금하다. 뭐길래 390만 원이나 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게 무슨 비밀을 알려주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실무자들이 다 강사고 그리고 뭐 나름의 자기들 프로그램이 좋다는 걸 이제 자기는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같이 다른 기업과 연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 코스와 연계된 어떤 인턴십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무자들을 섭외하는 비용이 크겠죠. 그 사람들도 마케팅 그 다른 데 마케팅을 하는 비용이랑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내가 듣는 게 가치가 있나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도 말을 해보니까 그건 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약간 루돌프님처럼 약간 독하게 길을 걸어야겠다. 어쨌든 이게 뭐 자격증이 나오고 면허증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또 아니죠. 그런 게 아니니까 독학을 해야겠다. 수료증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뭐 생각을 국비 지원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마케팅을 들을 수 있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네, 지금 있는 거로는 아니면 진짜 막 대학생 대상으로 이제 뭐 연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이런 거는 뭐 좀 나은가 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크게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좀 다양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사실 좀 어떤 방식이든 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학원에 돈을 주고 맞아요. 저한테도 돈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그냥 그 돈을 다 저한테 줬어도 학원 말고 그냥 나한테 집중해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 싶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저는 나한테 필요한 진짜 필요한 걸.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 워낙 또 교육이 많잖아요. 사교육도 여러 개인이 하는 것도 뭐 교습도 있고 그런 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다 비싸고 뭐 이렇게 390만 원까지 안 해도 막 뭐 5번 나가는데 뭐 30 얼마 40 얼마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돈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학원에 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학원도 되게 못 믿어해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학원도 되게 뭐지 그래서 계속 출석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규제를 계속 두는 거잖아요. 가짜로 사람을 수강생을 신청 이렇게 해놓고서는 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그 도덕성을 계속 의심하면서 그런 규제들 계속 있고 하니까 나한테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좀
또 그 취업 성공 패키지를 들을 수 있는 학원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분야도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분야도 좀 뭐 진짜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컴퓨터 무슨 능력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야가 아니고 뭐 마케팅이나 개발 같은 분야는 조금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더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경쟁이 또 심하니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듣고 또 이제 다른 그 이전에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실무에 갔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배워서 진짜 웹 디자인에 취업을 했는데 디자이너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상사가 속았다. 난 네 포트폴리오 보고 뽑았는데 아니었다. 하나도 할 줄 모르더구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 강사가 도와주니까 도와줘서 같이 그걸 뭐 마법의 효과가 있구나. 좀 긴 시간 동안 되게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이론부터. 그러니까 내가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곳은 비싸서 못 가고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사실 내가 이렇게 좀 큰 도움을 받기엔 좀 많이 부족하고. 좀 현실이랑 다르죠. 루돌프님은 어떠세요? 좀 지원됐으면 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뭐 네, 구직 과정에서 뭐 구직 이런 과정에서? 것들이 지원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저도 돈. 돈. 네. 그러니까 원하는 학원,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다양한 학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냥 국비 지원이라고 대부분 광고하는 곳들은 배울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후기가 안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후기가 안 좋은데 사실 굳이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 말고는 그러니까 자비로 다니려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학원비를 개인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한 회당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나? 그랬어요. 저번에 이제 듣고 나서. 근데 한 해당이면 취성패 전체 기간? 네, 전체 기간에서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100만 원이 남았음에도 200만 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게 없으니까. 왜냐면 그걸 저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학원비를 국가에서 내주는 방식으로 200만 원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200만 원이나 주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루돌프님은 그러면 구직하는 과정에 다니고 싶은 학원들이 보통 학원비가 어느 정도예요? 저 방금 뽀bom님이 얘기했던 그 학원 전에 같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 제 친구도 다닌 적이 있고 그래서 그 390만 원이요? 네, 아니, 그 수업이 과정? 달라요. 강좌가 아니고, 달랐는데 거기를 원래 처음에는 다니고 싶었는데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성과는 있을 텐데 지금 내 상황에서 그 정도 돈을 다 주고 다니는 게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것도 있어요. 되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서 물론 일을 하긴 했지만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 다니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아이와 달라져요. 수준이 따라갈 수 없을 뒤처진다. 거예요. 뒤처질 거예요. 뭐 취업학원 같은 경우 여길 다니지 않으면 너는 그 제 시간 내에 역량을 쌓지 못하고 계속 나이만 먹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을 되게 그치.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노동자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사실 그런 데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게 되게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불안을 국가가 해소해 줄 수는 없고 이게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주는 게 한 달에 50만 원씩 주잖아요. 네네. 구직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게.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50만 원 되게 적을 것 같아가지고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사실 엄청 충분치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청년수당을 받았는데, 근데 그래도 좀 좋았던 거는 약간 진짜 오롯이 그 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어서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다행인 게 또 인턴이 돼가지고 인턴에 갔었는데 2달인가 정도 했어요, 인턴을. 근데 이제 가면 처음 출근할 때 뭐 입는 코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원이면 맞아요. 그래도 포멀하게 입긴 해야 되니까 그런 정장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 사는데 쓰고 뭐 취업 준비하는데 쓰고 막 이렇게 약간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게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돈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잠깐의 그 여유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은 신청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아, 타이밍이 안 맞았고. 네, 엇갈렸어요. 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학생이라서. 네. 졸업을 아직 안 하셔서 그런가? 네, 저는 졸업 유예를 한 학기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유예자도 해당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막 아. 네, 학기를 맞춰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니셨으니까.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어. 아니었나 그래서 봐. 아니 뭐 올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뜨면 루돌프님은 근데 취업 어느 기간 안에 하겠다라는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었어. 자기만의 3개월 기준이. 네, 저는 원래는 1월 15일에 첫 이력서를 넣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유가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은 온 시간을 다 공부에 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 한번 나오면은 뭐라도 그냥 잠깐의 약속이라도 밖에 나오면은 이제 그 시간만큼 이동 시간 그리고 밖에 나가는데 준비하는 시간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 뭐 그런 거를 다 빼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근데 온전히 제가 집중하기가. 네네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1월 15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을 때는 가능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로봇은 아니니까 그렇죠. 좀 힘들더라고요. 취업 준비만 계속 하면. 네, 그래서 주말이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다 공부에 투자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되게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저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다. 요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심리적으로는 또 그럼 조금 원래 내 데드라인보다 늦어진다는 게 되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불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게 차라리 그래 그때까지 하면은 어디든 넣고 가자라는 생각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지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한 선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스스로 좀 약간 진 느낌? 그게 뭔가 네, 되게 벌써부터 실패한 느낌 같은 것도 들고 좀 네, 생각보다 좀 과하게 그 데드라인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절실했나 봐요.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좀 제 몫을 하는 온전한 사람 그냥 그런 지금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뽀bom님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불안하죠. 원래는 계획은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전까지는 이제 취업을 하자였고 12월 달에 면접을 봤는데 좀 잘 안 됐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막 청년수당이 아니고 뭐지? 그 구직수당? 얘기했었잖아. 3단계 때 받는다고. 근데 그게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씩 3개월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저는 이 3개월 안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더 진짜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혜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되게 아쉽긴 해요. 계속 어쨌든 데드라인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고 하니까 네. 또 손을 벌리기는 또 그렇고 부모님께도 뭐 당장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뭐 뉴질 일자리라든가 혹은 뭐 아까 인턴도 뭐 얘기하셨고 네. 지금 다 열어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공고 뜬 게 없어가지고 틈틈이 가서 보고는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 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완전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거를 뭐 어디서 해본 게 아니니까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현업자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또 바쁜 사람 붙잡고 내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아까 얘기했던 채용 공고에서 더 벽을 느끼겠어요. 그런 뭐 경력을 요하거나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많이 넣어봐라. 넣어보면은 뭐 면접 문자도 오고 뭐 한다. 이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두려운 거죠. 어차피 떨어질 거 내가 여기 왜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그 과정이 이제 되게 길기도 하고 뭐 요즘 또 제가 그래도 넣었던 회사들은 되게 빨리빨리 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알려줘서 좋긴 했는데 안 그런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봤다고는 이제 알람이 뜨는데 열람을 하였습니다 하는데 연락이 없고 이러면은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거의 알려주지 않죠. 따로 연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걸 해주는 회사는 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쵸, 제 기준으로. 맞아. 응. 그 되게 매너 있고 그 회사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 없지만. 네. 공고는 어떻게 알아보세요? 직접 회사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보세요? 아니면은? 그 취업 성공 패키지 하면은 계속 문자 같은 게 와요. 그 전에 학원에서 취업 상담 누구 팀장입니다 하면서 계속 여기 사람 뽑는데요. 네, 그런 거 자기도 보내주고 뭐 취성패 그 하는 선생님 상담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보내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들이 되게 스타트업이 많아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광고 보고 지원도 해요. 페이스북. 그런데 그런 거 구직 광고 보다가 되게 어이없는 것들이나 아니면 채용 공고인데 이딴 식으로 올렸나 막 이런 그랬었던 기업 혹시 있어요? 이런 거를 공고라고 올리나 막 이런. 뭐 최근에 넣으려고 했던 데는 되게 좀 조건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분야 같은 것도 제가 이전에 있었던 분야에서 좀 뭔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넣어보려고 했더니 지원 서류가 7가지인 거예요. 어떤 등본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건가? 그래서 열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많지? 하고 열어봤는데 학력이 보통은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그쵸. 이후 막 이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부터 있는 거예요. 학력이. 오. 초등학교 어느 학교 나왔는지부터 쭉 있고 엄청나다. 그리고 뭐 추천서를 2명한테 받아야 되는데 2명 중 하나는 교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공했던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막 이게 그거 2개 보고 그냥 바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증명서 뭐 있으면 내라 이런 것도 되게 많긴 했는데 이거를 내가 무슨 서류부터 이렇게 내야 되나. 안 되면은 그거를 제출한 돈과 시간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런 되게 비슷한 일 예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막 2015년도에 막 이제 14년, 15년도에 한참 취업 준비를 할 때 막 막학기 때 이런 때도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도 3년이 넘었는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이걸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이미 취업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전화 왔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안 넣었어요. 혹시 루돌프님은? 저는 되게 장점인 것처럼 어필하는데 오. 이상한 것들 오. 뭐 예를 들어서 야근할 때 대표님이 치킨 무조건 쏜다는 그런 거. 치킨 맨날 먹는 거야. 맨날 야근하는 거야. 그치. 네, 진짜 막 그런 거 막 올 때 치킨 이러면 진짜 치킨 사오신다 이런 걸로 막 장점이라고 써놓고 점심 이래서 우리 좋은 회사야, 막 이런. 네, 되게 점심 저녁 제공 무섭잖아요. 저녁 무조건 먹을 수. 네, 그래서 침대 있고 막.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장점으로 이제 어필한 거죠. 되게 무섭다, 무서운 곳이 너무 많다. 네. 너를 철저하게 쓸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런 의미인데 야근이 있어. 여기 무조건 야근이야. 너를 갈아넣겠어. 뭐 맞아 이런. 맞아. 그러네. 근데 얼핏 보면 와 여긴 치킨도 사줘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지를 잘하는 회사네. 현혹되면 안 돼. 아 그치. 이면을 보면 예. 맨날 치킨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현혹되지 마소. 집에서 치킨 먹어야 맛있죠. 유돌프님은 아직 학교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니까 교수님한테 뭐 취업 상담 받거나 한 적은 없으세요? 도움이 안 되세요 혹시 그런 거? 왜 이미 결단을 내리고 도움이 안 됐어요? 이러면서. 교수님 해보신 적이 네. 있나? 아니요, 취업 상담, 그러니까 전공을 살릴 게 아니니까 취업 상담을 하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전공을 안 살리고 다른 걸 하려고 한다 하면은 교수님들이 아깝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배운 게 아깝지 않냐. 연계할 수 있다. 연계할 수 있는 회사는 있는데, 근데 거기는 좀 페이가 좀 적다. 하지만 있다. 그 정도만 알려주시는 거 정도? 그러니까 네, 도움은 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막 그 취업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문자가 계속 와요. 그래서 막 어디 기업이 채용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문자로 다 쏘는 거예요. 되게 정보를 주고 있기는 한데 과한 것 같다. 그게 되게 대학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취업률. 네, 취업률이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그 정부 지원 사업이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긴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것 때문에 되게 엄청 시달렸거든요. 맨날 전화 와서 어디 취업하셨냐고. 아, 그래요? 졸업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난 전화 왜 안 왔지? 우리는 관리 안 했나 봐. 뭐 제가 그때 취업하고 싶으니까 계속 뭐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들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전화 계속 와서 뭐 사대모험 되는 데냐 뭐 하는 데냐 그런 거를 거의 한 몇 개월 그래도 저 되게 일찍 취업했는데도 그걸 되게 많이 학교에서 취업했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많이 왔었어요. 이게 결국은 또 안 그러면 후배들이 못 받으니까 혜택을 아예. 한 개인이 아닌 취업률도 또 사람을 보는. 눈을 좀 제대로 뜨시면 안 돼요? 취할 것 같네 막. 눈 보고. 그래요? 눈을 막 이렇게. 이거 술 아니죠? 너무 슬퍼가지고. 그렇네요. 예. 근데 전 아까 뽀뽀님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엄청 많았잖아요. 막 전공 교수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저는 제출하는 서류가 요구하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사실 사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자기네들이 사람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해서 맞아. 자기 사람으로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다 그냥 서류로 채워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구직하면서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평가 찾아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회사의 평판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자플랜에 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좋은 건. 네, 스폰서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쵸. 도움이 될 그런 게 그래도 요즘에는 정보가 좀 되게 많이 열려 있어서 그게 좀 그나마 위안이 되기는 해요. 저는 예전에 취업 막 한참 지원하고 그랬을 때 되게 충격적인 이력서가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막 부모님
부모님 연봉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적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자기를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써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막 있었거든요. 너무 대놓고 는 다니는 대학교 선배 이름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인을 서류를 내면은 하는 거. 그 선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 어떤 애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증도 아니고 왜 그런 그러니까요. 제도가 필요한 거죠? 뭐 거기서 그냥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이런 것도 보려고 하고 회사 내에서 이제 대학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씁쓸한. 그런 거에서 보면 저는 되게 취업 시장에서 엄청 경쟁력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런 것들. 예.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 요즘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맞아요. 블라인드 채용.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너의 실력을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내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너무 쓸 게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게. 내가 막 그 전에는 이제 준비했던 걸 뭐 자격증이나 뭐 토익 점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할 수 있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너의 관련 직무 관련 경험을 써봐라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은행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직무 관련 경험이 인턴을 하거나 뭐 그런 거기 관련 서포터즈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굉장히 쓰기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간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원래는 막 그런 거 스펙을 제시해야 되는 거에 맞춰져 있었는데 내 맞아요, 몸이 지금 막 변해가고 있어.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준비할 만큼 뭔가 적응되지 못한.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루돌프님도 블라인드 채용 들어보면 어떠세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이번에 공기업에 붙은 아이가 있는데 걔는 블라인드 채용을 되게 엄청 좋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한 1년인가 거의 2년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구직 기간을 길게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공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기업은 많이 넣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번번이 떨어지니까 이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공기업 시험 준비를 했다가 해서 이번에 붙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면접 과정에서 사기업에서 면접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되게 그리고 자기가 그걸로 붙었고 그러니까 되게 좋게 네, 결과가 얘기하게 좋았어. 근데 듣고 싶어. 블라인드 채용할 때 그 과정이 어떤지 그 현장에서는 그런 거 좀 듣고 싶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들었을 때는 정확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되게 두루뭉술하게 그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되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직종에서 일을 했다도 얘기하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면 뭘로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이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전 처음에 블라인드 채용 얘기했을 때 정말 블라인드 쳐놓고 면접 보는 게 블라인드 채용인 줄 알고 다 그런 막식이에요. 그래서 아니었구나. 임금님 같다. 임금님? 옛날에 임금님 이렇게 고개를 들라. 가려놓고 그대는 무엇이 자신 있는 거 뭐 이런 거. 거기까지. 네. 블라인드 채용 사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아직은 더 그 실체가 명확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사실 그냥 막연하게
뭐 학벌, 혈연, 지연 이런 걸 타파하겠다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하니까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새 또 우리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루돌프님 어떠셨나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처음 출연하셨죠? 저 원래는 처음에는 사실 얘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구직 과정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네. 사과하세요. 누가 사과해야 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내가 뭔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 뭔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좀 그랬었는데 어떤 뭐 성공한 자의 증언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거다?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상황이 너무 하나로 그냥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기 좀 저도 좀 내키지 않았다? 그냥 그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원래 네, 얘기 잘 안 했어가지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았어요. 뽀금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녹음이 더 좋았던 이유가 되게 저희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과 다르게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내가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조합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되게 많이 정보도 주시고 힘도 주셔가지고 다른 조합원분들이 항상 되게 힘을 많이 얻는데 오늘도 얘기하면서 그냥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어쨌든 제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문제 겪고 있는 분들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 이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이직을 꿈꾸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좀 많이 얻어가시고 그냥 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같이 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걷는 길은 외롭고 멀지만 같이 걷는 길은 또 힘이 되는 동료가 있으면 더 오래 함께 걸을 수 있으니까. 오늘 시인 아니시죠? 네, 시인은 아니고요. 끝으로 두 분께 항상 우리 노가리 나오면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루돌프님부터. 네. 루돌프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는 저희 약간 아까 전에 제가 약간 요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바보 같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밖에 나가면은 그 좀 여기서는 좀 이렇게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가시를 좀 약간 두르고 다니거든요. 좀 밖에서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물렁물렁한 상태로 와도 별로 다칠 일이 없고 다쳐도 오히려 회복하고 가는 곳이어가지고 되게 고마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뽀봄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아까 말했는데 또 말하나요? 아니 아까 제가 이 질문 아. 지난 일주일 전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까 좀 많이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직자로서 아, 노동조합의 예.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구직엔 이직 뽀개기 굿보 이뽀 나눠봤습니다. 지금도 한참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 나누시고 함께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두 분 함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두 분 모두 목표하는 바 이루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